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엔 자바 기반의 다양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인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바는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자주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왜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써야 할까요? 자바만으로도 개발이 가능하지만 스프링은 자바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더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드 관리도 더 편하고 유지 보수도 쉬워지죠.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스프링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는지 등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간단히 이번 영상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란 무엇인가에 대해 소개하고, 스프링의 중요한 핵심 기능인 의존성 주입, 제어의 역전, 그리고 AOP가 무엇인지 살펴볼 겁니다. 또 스프링을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을 활용한 실제 예시를 알아보고 스프링의 확장성과 생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 다룰 첫 번째 주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란 무엇인가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정의와 탄생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고 왜 스프링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레임워크란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설계와 구현을 재사용하게끔 협업화된 클래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들어서는 이해가 어려우실 텐데요.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보면 프레임워크는 마치 집을 지을 때 필요한 뼈대 같은 겁니다. 이 뼈대가 있으면 집을 짓는데 시간이 덜 들고 쉽게 할 수 있죠. 스프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뭔가 봄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스프링은 자바 개발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무엇일까요? 사실 스프링과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같은 개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기업용 자바 개발에서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 틀입니다. 자바만으로 개발하면 복잡한 코드와 설정이 많을 수 있는데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그걸 간소화하고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죠.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2000년대 초에 만들어졌는데 당시 자바 개발자들이 자바만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이런 복잡한 작업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려고 등장한 겁니다.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복잡한 로직, 규격화된 통신에 대해 기본 설정과 틀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많은 IT 기업들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죠. 스프링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왜 스프링이 필요한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바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처음에는 기본적인 기능만 구현하면 되지만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코드가 복잡해지고 유지 보수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반복적인 작업이 많아지고 설정 관리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스프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스프링은 복잡한 코드와 설정을 자동화해주고 개발자가 핵심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는 의존성 주입과 제어의 역전과 같은 개념을 포함합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스프링이 제공하는 모듈화된 구조 덕분에 각자 맡은 부분을 쉽게 개발하고 나중에 통합하는 것도 훨씬 쉬워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듈화란 코드의 유지 보수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의 기능들을 보다 작고 이해할 수 있는 단위로 나뉘어진 것을 뜻합니다. 정리하자면 스프링은 개발을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복잡한 프로젝트에서도 코드 관리와 유지 보수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스프링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스프링의 주요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존성 주입, 제어의 역전, 스프링 AOP 같은 개념들이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존성 주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의존성 주입이란 필요한 기능이나 도구를 직접 만들지 않고 외부에서 자동으로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웹 개발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가 데이터베이스 연결입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웹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연결 시 스프링이 의존성을 자동으로 주입해 관리한다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 쇼핑몰 웹사이트의 경우 회원 가입, 로그인, 상품 조회, 상품 수정 및 삭제, 댓글 조회, 결제 등 많은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들을 사용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바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능들을 사용할 때마다 매번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직접 설정해야 한다면 새로운 설정을 추가해야 하고 코드가 중복되어 매우 복잡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의존성 주입을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 연결과 같은 의존성을 스프링이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다음으로 제어의 역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어의 역전이란 프로그램의 흐름을 개발자가 직접 제어하지 않고 스프링 같은 프레임워크가 대신 제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개발자가 모든 작업의 흐름을 직접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처리할 때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할지, 무엇을 처리할지 직접 코드로 다 작성해야 하죠. 하지만 제어의 역전을 사용하면 이런 흐름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스프링이 알아서 생성하고 기능을 실행해 줍니다. 즉, 개발자는 각 기능에 대한 해야 할 일을 정의하기만 하면 그 기능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는 스프링이 관리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제어의 역전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개발자가 직접 제어하는 대신 프레임워크가 대신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 코드가 훨씬 간결해지고 개발자가 핵심 로직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스프링의 마지막 주요 기능인 스프링 AO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OP란 프로그램에서 공통으로 반복되는 작업을 따로 관리하여 개발자가 중요한 기능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웹사이트에서 로그 기록이나 보안 체크 같은 작업이 모든 기능마다 반복될 수 있는데 이런 작업을 매번 코드에 넣으면 복잡해지겠죠? 그런데 AOP를 사용하면 이런 반복된 작업을 따로 관리할 수 있어서 개발자는 중요한 기능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반복 작업은 AOP가 알아서 처리해 주니까요.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의존성 주입과 AOP가 비슷한 것 아닌가요? 라고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다릅니다. 의존성 주입은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도구나 기능을 외부에서 자동으로 가져오는 방식이고 AOP는 모든 기능에서 반복되는 작업을 따로 처리해주는 방식입니다. 즉, 의존성 주입은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AOP는 모든 기능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작업을 따로 처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인 내용만 들으셔서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만 영상을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스프링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그 장점과 효율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프링의 장점과 효율성에 대해 알아보죠. 스프링의 장점은 실무에서 특히 빛을 발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빠른 개발 속도입니다. 스프링은 많은 기능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초기 설정이 빠르고 개발 속도가 빨라집니다. 두 번째, 대규모 시스템 관리가 가능합니다. 대규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도 스프링은 기능을 모듈화해주기 때문에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용이성이 좋습니다. 스프링은 각 기능을 쉽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코드 수정 후에도 안정적인 결과를 보장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실무에서는 특히 복잡한 프로젝트에서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프링의 효율성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제 스프링의 활용 예시로 어떤 웹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은 대규모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로그인, 상품 조회, 장바구니, 결제 등 다양한 기능들이 필요하죠. 이런 복잡한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 스프링이 많이 사용됩니다. 스프링을 활용하면 사용자 관리, 상품 관리, 결제 처리 등 각 기능을 모듈화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듈화된 구조 덕분에
각각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존 기능을 수정할 때도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유연합니다. 또한 스프링의 보안 기능 덕분에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중요한 결제 정보나 사용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하면 로그인 인증과 같은 민감한 기능도 쉽게 구현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스프링을 활용하면 복잡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확장성과 보안성까지 갖춘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스프링의 확장성과 생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의 생태계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확장 기술들이 모여있는 큰 범위를 의미합니다. 스프링 부트, 스프링 클라우드 같은 확장 기술들은 스프링을 더 쉽고 빠르게 사용하면서도 대규모 시스템이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이 확장 기술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기존의 스프링 설정은 복잡한 부분이 많았지만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면 자동 설정을 통해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웹 어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개발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스프링 클라우드는 마이크로 서비스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여러 작은 서비스들이 협력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게 되는데, 스프링 클라우드는 이 분산 시스템을 관리하고 확장하는 데 최적화된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이 두 기술은 스프링 생태계의 중요한 확장 도구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지금까지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기본 개념과 주요 기능, 그리고 실무에서의 활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스프링의 강력한 장점을 이해하고 앞으로 개발에 적용해보는 단계까지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